네, 반갑습니다. 다쿠TV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네,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덫에 걸리다. 네, 1부입니다. 기획부동산을 만나다. 네, 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이제 올해도 2018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목표로 하셨던 거 다 이루고 지나가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말인데요. 오랜만에 집에, 사실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걸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해서 오늘, 새벽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강의 교환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후가 돼서 지금 집에 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제 이야기지만 반드시 꼭 초보자분들이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예전 경험 사례를 들어보시고 좀 주의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또 의미로 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잘못된 투자 이야기. 네, X 표시고요. 네, 다크호스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다. 네, 이렇게 덫에 돈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덫에 걸리는, 이렇게 누구가 걸리도록 기다리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잘못된 투자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100% 제가 100% 제가 경험했던 일을 강의 교환에 제가 그대로 넣었고요. 특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 절대 저와 같은 일이 생기시질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크호스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다. 네, 1부는 기획부동산을 만나다입니다. 네, 기획부동산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따 제가 강의를 쭉 이어나감에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가서 별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때 기획부동산을 일단 만났구나,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12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도 좀 더 된 이야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돌아보면, 이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힘든 일은 겹쳐서 다가온다. 네, 그때 저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련을 계속적으로 실패라든지 시련이라든지 힘든 일이 그때 당시 저에게 계속 찾아갔던,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도에 결혼하고 저는 주말 부부. 네. 제 직장이 그때 당시에는 전라도였고요. 제가 어차피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와이프는 그때 당시 일을 대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주말 부부 생활을 했었던 상황이고,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피부병 중에서 아토피도 아니고 건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건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피부에 이상한 알레르기성 그런 질환인데요. 이 피부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걸리신 분들은 정말 제 마음을 아실 거고, 이 가족분들 중에 이런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한 1, 2년간을 계속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12년도 결혼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출산했던 와이프가
근데 아직까지도 그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계속 그 혼자 애를 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와이프가 첫째를 낳고 이거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집에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처가집도 어차피 대구였기 때문에 처가집에서 몸조리를 애기도 그쪽에 가 있고 장모님하고 같이 몸조리를 하던 그 시기입니다. 또다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앞전에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아주 또 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몸조리 하던 와이프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씻고 나오던 그때 발을 미끄러져서 아마 헛디딘 것 같아요. 헛디뎌서 그대로 이제 그 욕실이 타일이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닥에 그대로 그 체중을 그대로 충격을 안고 그대로 충돌한 것 같아요. 엉덩이부터 찌우면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순한 뼈에 금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랬네요. 처음에는. 저는 어차피 그때 평일날이라서 집에 있지 못했고 제가 전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장모님이 119를 불러서 겨우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제 병명 자체가 CT라든지 찍어보니까 척추골절입니다. 병명이. 이게 무슨 병명인가 싶겠지만 우리 그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뼈 중에 하나죠. 척추가 골절된 거죠. 제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엉덩이 바로 위에 허리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도의 뼈가 쉽게 얘기하면 골절이라는 얘기가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그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산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 척추뼈가 골절되는 이게 간간히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애들 낳고 나서 조림하는 과정에 뼈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산모들이 한 번씩 이런 일이 극히 드물지만 일어나는 병이다. 병이 아니고 사고인 거죠. 척추뼈가 골절되다 보니까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이가 갓난아기고요. 저는 또 전라도에 있었고 와이프는 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 처음에 그 병원에 갔을 때는 MRI하고 CT 이렇게 두루두루 다 찍어보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척추 수술할 것인지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로 살을 째는 거죠. 째서 수술할 것인가 이렇게 인공 관절을 댄다든지 그런 수술이고 아니면 뼈가 붙을 때까지 아직 나이가 그때는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정화하면 뼈가 붙을 것인가 두 가지 자연적으로 치유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뼈에 대해서 병원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 수소문에 본 결과로는 뼈 수술이죠. 이 척추뼈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나이가 들고 좀 어르신들은 상관이 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이 또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일단은 입원을 하고 절대 안정화하는 기간을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그때 당시 여동생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한 병원에 그 병원 정형외과죠. 그 병원 원장님의 배려로 1인실을 저희가 이렇게 좀 잘 빌려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자도 많았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바로 그쪽에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인실인데 좀 규모가 거긴 좀 방이 크더라고요. 크고 다행히 침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서 다행히 거기서 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현실의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모님께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어차피 평일에 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라도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와이프와 첫째 나온 지 이제 애가 밖으로 나온 지 한 달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모님까지
세 명이 이제 병원 그 1인실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금요일날 마치고 대구에 가면 그 광주죠. 광주 그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나가는 시간도 있었고, 제 회사에서. 거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오면 거의 11시간 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장모님과 바톤 터치를 해야 되죠. 왜냐면 그 평일간에 4일, 5일을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왜냐면 애도 계속 깨는 상황이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페인. 정말 잘 씻지도 못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가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가 신혼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또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 빨래라든지 이런 거 다시 챙겨오고, 다시 제가 가서 뭐 병원 가가지고 뭐 챙기고, 다시 물건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또 토요일은 거기서 있고, 일요일날 또 점심때쯤 되면 또 전라도행 버스를 타야 되죠. 다시 또 장모님 좀 체력을 좀 회복하고 오시면 다시 또 병원을 오시는, 거의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와이프의 그 남자분들도 지금 요즘에 종합검진 이런 거 하면 골밀도 측정하는 거기 수치상에 마이너스 4로 나왔습니다. 4점 얼마지만 그때 소수점은 기억이 안 나고, 병원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30대 여성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치가 아니고 80대 할머니 수준이다. 이거는 심각하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제 사무직 와이프가 이제 의자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거의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던 생활을 계속 한 10년 이상 반복한 거죠. 그다음에 원래 또 유전적으로 골밀도가 그 장모님이라든지 골밀도 자체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출산하고, 산모분들 아시겠지만 모유수유 하잖아요. 거기에 칼슘이 나오는 거죠. 계속 과다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의 복합적인 원인에 거쳐가지고 미끄러짐에 의해서 그 충격으로 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정화를 취하면서 병원에서 얘기한 것은 고밀도 강화 주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뇨 그런 거 같이 뇌가 이렇게 작은 주사기 바늘이 있거든요. 내 배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약을 투입하는 주사 바늘로 거의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2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이 강화 주사가 보험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2년 정도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병원에서의 생활도 힘들죠. 그게 쉽지 않은 생활이고, 또 갓난아이를 거기서 또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이 또 장모님대로 지치고 힘들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는 저대로 퇴근하고 금요일에 퇴근해서 버스 타고 몇 시간 동안 가면 저도 힘든 상황에서 또 애를 봐야 되는 상황에, 정말 힘든 상황에 정말 연속 반복이었습니다. 경제적, 그다음 육체적 방전이 된 상황. 그래 당시에 정말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큰 죄를 지은 걸까? 이렇게 큰 시련이 나에게 계속 닥쳐오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2010년부터 그 재테크, 그 다음에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꾸준히 공부를 2011년도부터 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또 결혼을 하던 그런 시점인데, 사실 그때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말 방전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다고 했던가요? 마침내 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저에도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 온라인 또 오프라인 강의를 자주 들으러 가고, 또 재테크 동호회도 가입하고,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카페 온라인 그
재테크 카페죠. 그쪽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했었는데요. 내 몸과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던 그때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그 인터넷 사이트의 그 부동산 그 카페입니다. 그 토지 전문 그때 당시 카페였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고수분들의 글을 많이 읽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뭐 아파트 투자, 뭐 원룸 투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경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많이 습득을 하자.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것이냐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었는데요. 유난히도 그 카페에 열심히 글을 올리던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아이디로 열심히 글을 올리던 그 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거 전혀 몰랐고, 더더군다나 토지는 전혀 지식이 없던 상황인데, 하지만 그 사람이 제가 쓴 글들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던 글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고수분들도 글을 제가 많이 봤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그 글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다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글에 밑에 댓글 거기를 어느 순간 제가 달고 있더라고요. 댓글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제 댓글을 보고 그 사람이 또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몇 번의 글이 오가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약속을 잡게 되는 거죠. 온라인 카페, 그래 댓글을 통한 그 만남이 나에게 나중에 얼마나 큰 시련을 줄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그때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 못한 채 저에게 다가올 시련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거죠.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 영상에서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